자, 여의도의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입니다. 7월 3일 날 취임 첫 기자회견 개최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셔가지고 예. 뭐든 다 빨리 하고 너무 있어요. 빨라서 1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선거 뭐 있는지 뭐 6월 3일이면 이번 달 3일이잖아요. 그 7월 3일은 한 달이에요, 딱. 근데 이제 마치 한 작년 뭐 6월 3일인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너무 많은 걸 하셔가지고 예. 너무 취임한 지 오래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타운홀 미팅을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30일에 만에 기자회견 대통령실에서 그 의미를 밝혔는데요. 이거는 강유정 대변인 이야기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문답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용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입니다. 제목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입니다. 자, 30일. 원래 통상 100일입니다. 우리 허니문을 얘기하잖아요. 네. 100일 정도를 언론과 신임 정부 허니문 하다가 100일 정도의 취임 기자회견을 하는 게 일반적인, 안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30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뭐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를 보면 허니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는 것 왜냐면 같아요. 예. 굉장히 빠르게 또 개혁 과제들을 또 예. 이행하다 보니까 뭐 저항도 센 것 같고, 언론도 뭐 만만치 않아요. 네, 만만치 지금. 않고 예. 막 그런 상황인데,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를 해오시면서 보여주셨던 어떤 정면 돌파형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25일이었나요? 광주에서도 네. 그 막 이렇게 지자체장과 타운홀 국회의원들, 미팅 했었죠. 시민들 예. 같이 모여서 지역 현안 의제를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강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당연하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 보지만 사실 쉽게 못하던, 네. 그냥 어떤 의견이든 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 과정에서 또 만약에 내 생각이 좀 방향이 아직 지금 국민들의 생각과 뭐 맞닿지 않는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방향이 좀 잘못된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걸 또 빠르게 시정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들이 워낙 또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됐다 생각합니다. 타운홀 방식, 이게 외국에서 하는 방식 아닌가요?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쓰는 방식이 아닌데 격식 따지지 않고 그냥 막 질문 막 던지겠다, 소통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또 자신감,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는 윤석열 같으면 했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같은 경우 3번 했거든요. 예. 재임 기간에 예. 첫 번째가 이제 100일, 두 번째가 확 뛰어넘어가지고 2주년. 2주년.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안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의혹 문제되니까. 문제되니까 딱 예. 한 번 했고, 예.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고 야심차게 한 번 했었죠. 그런데 얼마 가다가 불미스러운 질문만 계속 받으니까 중단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불통 대통령이었는데, 네.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바마가 이제 오바마 잘했어요. 케어라든지 네. 아니면 그 당시 이제 총기 규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했고, 마크롱도 노란 조끼 때문에 했는데,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는 큰 국가적인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전국을 돌면서 이제 이것을 대화로 좀 소통으로 이제 풀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고, 과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대공황 때 예. 뉴딜 정책의 핵심은 알고 보면 노변 정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뉴딜 정책의 가장 큰 성과였다. 라디오로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일단 이걸 하려면 격식 없이 준비 없이 이렇게 하려면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목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쩌면 절박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것 같기도 해요. 빨리 이건 얘기해 드려야 된다. 네. 국민한테 지금 뉴딜 얘기도 하셨는데 네. 루즈벨트 그만큼 또 이게 잘 못하는 사람이면 엉뚱한 얘기하고 뭐 반말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처럼. 네. 그만큼 책임감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완전 동의하고 예. 이게 기존의 또 민주당의 대응 방식하고도 다른 게 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이더라고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묵묵히 일을 하면 대중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실 거야. 네. 뭐 예를 들어서 언론 개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일을 그 수행을 해서 이게 또 자연스럽게 유통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피하게 되죠. 왜냐하면 불편한 질문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예. 뭐 이렇게 좋은 판을 깔아서 거기에 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가면 막 왜곡도 많이 되고 어떤 생각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정면 돌파하는 게 엄청난 리스크가 있지만 직접 그 과정을 또 시민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되게 기대도 많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들이 그리고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예상하건대 30일 만에 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호남에 가서도 타운홀 미팅을 했었고요. 네. 저는 계속 이런 어떤 행사라고 하나요? 이런 소통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기대되는 측면도 있어요. 어떤 국민으로 가서 질문할 수 있고요. 언론 기자들 이렇게 얼굴 보여주는 게 한 것도 어쩌면 이거 하려고 이렇게 같이 맞춰진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광주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 했을 때도 사실 단체장들이 다 와 있었잖아요. 네. 국회의원도. 근데 본인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즉석에서 대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보다는 행정가다운 면모. 행정가다움.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정치적인 면모도 필요하지만 사실 행정을 더 하는 사람이잖아요.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 중에 자주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전국을 돌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은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TK. 근데 이런 지역에 가서도 사실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인 현안이 아니라 이 자기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든가 민원을 가지고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정치적인 색깔 쫙 빼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약속을 하면 이건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3일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게 확실해서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안 되는 것도 뭐 마음이 아파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쇼 차원에서도 무조건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 나중에 시간 지나서 신뢰를 잃고 그러다 보면 또 막 논란이 커지고 다시 뭐 레임덕이 오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건 확실히 안 된다. 대신 할 수 있는 거 확실히 하겠다. 그리고 또 질문하는 분한테도 혹시 그럼 내가 뭘 하면 되냐 네. 이런 것까지 직접 구체적으로 묻다 보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냥 와가지고 막 비난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왜 이게 반영이 안 되는가를 아하. 전 국민이 볼 수 있다. 되게 중요합니다. 실용판이에요. 실용판. 맞습니다. 묻는 사람도 실용적으로 묻고 답하는 사람도 실용적이고 그걸 보는 사람도 야 뭐가 나오는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그런 의미를 조금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정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뜬금없는 사람 돼버립니다. 네. 맞아요. 심각하게 정책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막 질문을 주고받는데 혼자 갑자기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다 보고 평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 중에 정말 좋은 말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네. 만약에 민원인이 오면 안 되면 안 되는지 왜 그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라. 마치 당신이 갑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민원이지 되면 그게 어떻게 민원입니까? 하지만 안 되면 그 안 되는 이유라도 차분히 미안한 마음으로 설명을 해주면 그 민원인은 또 그렇게 마음이 또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소통이 가장 필요하다고 항상 그 얘기하는데 정말 소통 없는 사람 한 명 얘기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전 납득이 안 돼요. 날짜를 몇 번을 바꾸고 있거든요. 특검 관련해서 원래 6월 30일인가 나오라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7월 1일 나오라 하니까 또 안 된다 그러고 계속 이렇게 날짜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바꾸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대비되는 너무 대비돼. 이것도 소통인 거예요. 가서 조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난칩니까? 본인이 그리고 맨날 그 법치주의 타령했는데 네. 지금 이 법 대놓고 우습게 알고 무슨 건강 핑계 대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네. 갈 수 있다. 바로 또 체포영장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그 재청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를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을 실드를 열심히 치던 게 국힘당 정치인들 아닙니까? 네. 이제 와가지고 뭐 거리를 두는 척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윤석열과 김건희, 국민의힘 이들이 다 똑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순간이 되면은 그냥 언제든지 자기 말도 바꿀 수 있고 헌법과 법률을 나를 제외한 혹은 내 그룹을 제외한 사람들한테 다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자기는 전혀 그런 걸 그 생각하지 지킬 생각이 않는, 없어요, 지금 그 보니까. 위에서 놀고 있는 네. 그런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죠. 음흠. 이제는 뭐- 본인들이 대가 치러야 됩니다. 아니 뭐 아프고 그러면 조사받는 게 뭐 좋은 일입니까? 누가 행복하게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가잖아요. 조사 오라면. 왜 저럽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이제 검찰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특검이라는 게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연장시키고 지연시켜 가지고 본인에게 이제 불리한 것들을 조금 덜 조사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특검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협의의 대상인 거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이거는 법 앞에 아니 평등한 그럼 1년 후에 받아라. 아니 모든 뭐 마음이 모두 편해졌을 때 받아라. 그러면 한 1년 후에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안 그렇잖아요. 누가 그래요? 예, 일반인들은 정말로 사실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어떤 그냥 참고인 신분, 아니, 바로 가요. 어떤 사건에 있어서 오히려 뭐 수사기관이 나한테 참고인으로서 뭐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일반인들은 괜히 좀 주눅 들고 거의 무서워가지고 바로 가요. 바로 가는데 이것은 본인이 핵심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내란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래서 두목. 그리고 지금 외환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 비화폰 삭제 지시라든지 체포 방해라든지 국무회의라든지 지금 뭐 한덕수 씨 관련해서 지금 또 단독 보도들도 막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이 조작질을 하려고 했던 점 이런 게 지금 또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고, 어제 보니까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 관저하고 대통령실 이전할 때 그 공사했던 업체에 또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드러날 게 너무 많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동안 그 어떻게 보면 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게 막히면서 오히려 본인이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이제 처단을 당할 그렇죠. 상황이 남아 있다 생각합니다. 핵심 수사 시작도 안 됐어요. 이 수사가 지금 뭐냐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본인 그때 체포할 때 막았던 거. 네. 그리고 증거인멸했던 거. 이거 조사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해도 한덕수도 지금 문제, 정진석도 지금 문제되고 저 사람이 입을 통해서 얘기를 뭐 또 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럼요. 예, 한덕수도 했어요. 정진석도 했어요.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와서 그만큼 잘못했으면 답변으로 조사에 임해야지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저는 체포나 구속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아니 그리고 형평성으로도 안 맞아요. 본인과 같이 내란을 공모했던 공범들은 네. 지금 다 갇혀 있잖아요. 여인영하고 그 문상호 그 사령관들은 재차 구속영장 네. 또 청구됐어요. 그러니까요. 나올 줄 알고 좀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은 그 김건희 그 간호를 하러 다니고 아산병원 다니고 네. 그러니까 어느 모 커뮤니티에 댓글이 정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네. 김건희의 우울증은 아산병원의 의료 사고다. 왜? 의료사고다 이거는. 아니 사람이 걸어 들어갔는데 왜 휠체어 타고 나오게 되냐? 아, 이게 말이 안 이거는 되네요. 병원 잘못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돌 정도로 아니, 국민들이 그러니까.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아니 조사를 받는 것도 사실 의무잖아요, 의무. 근데 이것을 자꾸 뭐 선택인 것처럼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저는 나중에 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지. 댓글에 법 허점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허점이 많은 게 아니에요. 법을 안 지켜서 문제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법꾸라지 같이 행동을 하려고 하고 변호사가 그걸 조력을 하니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 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면 체포 구속 네. 하면 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이게 시스템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데 있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네. 이걸 그 사람이 결국엔 다 받아들이냐 마냐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심지어 저런 것들이 말도 안 되게 권력을 차지하면 어떻게 되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국회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네. 국회 예결위 2차 추경 그 예산안 심사 시작됐는데 국민의힘이 결국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또 파행인데요.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하루 정도 더 늘려서 지금 하겠다. 일단은 황희도 이사님, 네. 국민의힘은 뭡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이게 국민들이 퇴장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까? 야, 이 나가보자 그냥 돈 필요 없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앞두고 네, 어떻게든 그냥 발악을 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봐라. 예, 왜냐면은 그 실제로 지금 뭐 추경호, 나경원 얘기도 막 슬슬 나오고 있고 네. 윤석열 그 내란 국면에서 실제로 그리고 국회 앞까지 왔다가 갑자기 당사로 꺾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운명을 알고 있어서 오히려 더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것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거 말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결국에는 지금 뭐 추경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저들이 지금 방어를 하는 게 뭐 방어라기보다 공격을 하는 게 뭐 청년 미래 세대의 빚을 끌어다 쓰는 거다. 네. 맨날 했던 뭐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미 너무 낡았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누가 봐도 저렇게 파행될 만한 뭐가 이유가 있어야 돼. 예컨대 막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의 야당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 막 나가고 국회 파행 만들고 이럴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건 뭐 그냥 막을 뭐든지 막는 그런 모양인데 그렇죠. 자 민주당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제 민주당 같은 네. 경우는 일단 정책 질의를 하기 전에 이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네. 그러니까 정책 질의 하루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코로나 때 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하루를 더 하자 그러면 그래 와서 너도 하면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래서 간사가 이제 합의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경제 어렵다고 상황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 코로나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때 당시 정부가 사실 그 짊어져야 될 책임과 어떤 부담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당시에 부담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그 부담을 좀 나눠 갖고 또 국민 전체적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추경을 지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속도가 성과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시정 연설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그 새 정부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또 이러한 경제 위기를 가져온 게 본인들이 선출한 전직 대통령 윤석열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미안함과 죄책감과 반성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뭐랄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렇게 막 본인들이 딴지 놓고 뭐 딴청 피우고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정치 일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니 지금 그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지표를 보면 본인들의 핵심 지지층이 60대, 70대에서도 지금 다 이탈을 해버렸고 그러니까요. TK, 뭐 PK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국민 전체적으로 이번 빨리 추경 예상을 통해서 경제를 좀 살려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그러니까 제가 예. 국민의힘을 볼 때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마다 참 그 답답한 게 그러니까 저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학습 효과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의 학습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뭐 생각과 방향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수가 뭐 동의를 한다.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소수 의견을 무시하지 마라. 예. 민주주의가 뭐 다수결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수가 또 그걸 비판을 하면 그럼 결국엔 또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다수가 이렇게 분노하는데 예. 지금 자신들끼리 그렇게 고립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뭐를 하든 간에 저주를 퍼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계속 발목 잡는 것만 해온 사람들이에요. 아까 DNA 말씀을 드렸는데 할 줄 아는 게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생각을 듣고 본인들의 정책을 잘 만들어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는 애초에 그쪽으로 영향이 없어요. 근데 자꾸 맨날 그냥 뭐 보수다, 엘리트다 이런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뭔가 있겠지. 뭔가 뭐 보이지 않는 뭐 이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실력들이 있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발목 잡히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물 아니냐 추경 선물 좀 하면 어떤데?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아니냐 그 얘기를 하거든요. 뭐 선물하면 어때요? 뭐 국민이 받는 거잖아요. 선물이든 뭐 뇌물이든 국민이 하는 건 어때요 그게?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국민에 대한 선물인 선물이면 거죠.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선물을 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그걸 같이 해줘야죠. 껴서 전하면 야 그래 우리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러면 되지 않나요? 왜 이러는 겁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지도부 차원에서의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작정 이 반대를 하는 것밖에 할 수 없고 본인들도 사실 답답하다고 해요. 우리 너무 전략이 없는 거 아니냐. 사실 종합 정책 질의라는 것은 야당의 시간인 거거든요. 네. 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오면은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을 사야 된다. 그러면은 10,000원이면 일부러 삭감을 예정해 가지고 한 13,000원 정도로 조금 더 편성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가격은 이거니까 이만큼만 편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런 합리적인 지적 속에서 국민들이 아 얘네가 여당으로서 역할 잘 하는구나 뭘 좀 아는구나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있고 빠진 것이 있으면은 꼭 이대해서 이것은 좀 증액 좀 합시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또 받아들이면 그게 본인들이 맞잖아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맞잖아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막 탁치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발목 꽉 잡고 돈 안 주면 안 돼, 돈 주면 안 돼. 네. 그러면 국민들이 꼭 국민의힘을 좋게 볼 일이 없잖아요. 최근에 국민들이 가장 국민의힘에게 최근에 너희들 잘했다라고 했던 네. 딱 한 가지가 뭐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할 때 아. 대통령께서 야당 쪽으로 가니까 대통령 오니까 그래도 기립 딱 일어나서 해가지고 일어나서 악수는 해주는 악수하고 거. 어쨌든 간에 환단 나눈 거에 있어서 사실 국민들이 야 너희들 진짜 최근에 딱 하나 잘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할 때는 반대해야 되지만 꼭 그런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고 협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도 국민의힘은 좀 민심을 경청해야 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총리 이제 후보자 네. 인준 부분이거든요. 계속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데 뭐 국민청문회를 어제 또 했더라고요. 뭐 배추 쌓아놓고 과거에 이렇게 뭐 국민청문회가 했던 적이 있었나요? 저희 되게 공감이 돼요? 기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기괴하다. 그 예. 배추 앞에 쌓아놓은 것도 사실 제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그걸 쌓아놨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도 손발이 지금 안 맞고 있고요. 국힘 당원들도 모를 겁니다. 이게 배추를 배추가 왜 있지? 18폭인데 왜 18포기를 왜 18포기를 저렇게 쌓아놨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이 엉망진창이고요. 네. 저기는 그 비판을 듣지도 않고 결국 그 민생을 담보로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저희 얘기했던 것도.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는 것도 네. 답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그냥 해서 어떻게든 흠집 내고 그걸로 반사이익을 어떻게 누려보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이제 인준 관련해서는 우원식 의장은 이제 결국 3일로 늦춰놨는데도 국민의힘 이제 더 이상 일 하는 거 보니까 여론전만 하는 것 같다. 더 이상 방법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쭉 진행되는 겁니까? 3일날? 저희는 아쉽지만 그냥 저희는 저희의 시간대로 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본인들도 이렇게 비난을 하고 지적을 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서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작정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우리 갈 길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빨리 총리가 임명 동의가 돼가지고 총리가 제대로 서야지 장관들을 대통령한테 제청을 제청도 하고 할수 있고. 그래야지 또 장관들이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부처를 다시 추스리고 정책적인 것을 받쳐 나가는데 지금은 그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니까 차관 정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차관들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수장이 제대로 서야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빨리 강행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그만이 나라를 망쳐놨으면 이런 거 좀 빨리 좀 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도 그렇고 추경까지 올려놨잖아요. 또 국무총리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원식 의장이 그 시간 준 거 괜히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특히 왜냐면 그럴수록 국민의힘이 어쨌든 계속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었다. 모든 측면에서 모두 그런 게 더 반대예요. 부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앞서 말씀 주셨듯이 민주당은 민주당의 그 시간으로 계속 우리 정치를 해갈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한테는 아무리 비판을 하고 뭐 아무리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간다 혹은 도움이 된다 해도 전혀 와닿질 않습니다. 안 들어요? 애초에 저 아까 말씀드린 DNA예요. DNA예요. 이건 어떤 비판도 그래서 저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저 당은 그냥 지금 존재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민생회복 지원 관련해 가지고 내수 활성화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지원금을 말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영업 시간이 제한돼 있었고 그렇죠. 또 만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돈 쓸 시간이 지금과 비교했을 때 많이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무슨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빚이 있는데 돈을 쓸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빚을 갚았다는 건 빚 갚으면 그만큼 어때요? 소비 여력이 늘어났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합리적으로 지적을 하는 건 좋지만 뭐 객관적인 뭐 근거가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생각 안 했다고 실제 데이터들이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초부자 있죠. 감세해주고 예. 전혀 그 경제 심지어 성장률 계속 꼬꾸라지고 네. 그러면서도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계속 술만 퍼마시고 다니는 그런 장면들만 나오고 있고 해외 나가면 사고치고 대한민국의 악질한 악재는 다 만들어 놓고 네. 심지어 그런 사람을 빨리 버리지도 못하고 끝까지 품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무슨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 이걸 누가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황교도 이사는 국민의힘이 더 싫어, 더 싫어, 더 한심스럽습니까? 그렇죠. 윤석열만큼 예. 아. 같은 그러니까 내란 폭도당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같은 거다. 왜냐면 실제로 그 윤석열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 3일이 그나마 바뀔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였다 아, 봅니다. 맞아요. 결정적인 계기. 근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막 자기들끼리 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충성 경쟁을 하질 않나. 국민들 염장을 지르질 않나. 그러다가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밤을 새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인간들이 지금 와가지고 막 김민석은 어쩌네 뭐 이재명 대통령 뭐 국민 뭐 포퓰리즘이네 이러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얘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네. 이제 임기를 마쳤습니다. 어제 6월 30일 마치고 이제 새로운 비대위 뭐 송원석 비대위라고 해야 되나요? 김용태 비대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의 핵심은 김용태잖아요. 김용태죠, 자기 김용태. 근데 저는 이제 이분 잘 모르는데 예. 저는 처음에 그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아, 이 사람 은근히 이 정치적인 야욕이 크구나라고 야욕,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예. 본인도 알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본인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비대위원장직을 받았다는 것은 본인의 인지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결국 본인이 선출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비대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내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다선이어가지고 정치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 당에서 제일 어린 어떤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 말빨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본인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 이것도 좀 좋아 보이지는 않고 좀 빨리 정리하고 송원석 지금 비대위도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제가 진짜 오늘만큼은 삼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언 드리면 예. 빨리 그냥 전당대회 해가지고 예. 탄핵의 강을 건너고 아하. 그다음에 변화 혁신하고 이번 기회에 이름도 좀 바꾸고 아하. 뭐 국민의 힘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노의 힘이지. 분노의 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쇄신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물러났는데 뭐 한 게 있나요? 뭐 그냥 저는 비석 쓰다듬다 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것도 제대로 마음에 그게 있는 것도 의문스럽고 또 최상병 특검 그 법에 또 표결에 참여도 안 했잖아요. 네. 사과를 하긴 했지만 오로지 그냥 쇼. 그러니까 그 쇼 DNA가 같아요. 그대로 그냥 이어지는 딱 젊은 얼굴을 네. 가지고 그 똑같은 행동을 해서 아니 젊다고 뭐 얼굴이 젊다고 젊나요? 그쵸. 행동이나 그 정치적 메시지가 젊어야 젊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오세훈을 중심으로 네. 이준석, 김용태, 김재섭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만나고 있다. 뭐 유승민 씨도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참 그나물의 그 밥이다 생각이 네. 들고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고 배운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저런다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사실 말씀 주셨듯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약발이 안 먹히면 차라리 본인이 쫓겨나는 그림이라도 만들던가요. 그러니까 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내가 그만큼 진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내가 진심이니까 그걸 막 쓰다듬고 했으니까 나 그것만큼 내 목숨 걸고 싸우겠다. 그러다가 막 안에서 갑자기 친윤계든 누구든 나와가지고 쫓아냈다. 그러면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마저도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도 환영을 못 받은 거예요. 아. 이거 받는 순간 그리고 어떻게 될지 본인도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받았다는 거는 말씀 주셨듯이 어떻게든 이름 한번 이름값 높여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저는 그냥 꼬꾸라지는 상황이었다 봅니다. 그 지금 보면 결국 국민의힘의 주류는 그냥 계속 친윤이었던 것 같아요. 성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셀프로 네. 본인이 비대위원장 됐다는 것도 또 범친윤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김용태도 어쩌면 그게 또 확실하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결과론적인 네, 얘기긴 네, 네, 합니다만은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요즘 국민의힘은 네. 친윤 친한보다도 네. 반한 친한으로 나눠 이제 분화되고 아, 있다. 반한. 반한. 네. 그러니까 네. 반한이 친윤입니다. 어차피 친윤과 한동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다 뭉쳐 있는 건데 어쨌든 국민의 힘이 저는 제대로 쓰려면 전당대회 우리 당 일도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 나경원 이런 사람들 나오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우리 저 경선 때 나와서는 그대로인데요. 예. 아니 직업이 출마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아니 책임에 있는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에 책임지고 물러나야죠. 그리고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 그나마 나서 가지고 해야지 뭔가 일이 되는 것이 아니.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또 나서 내가 이번엔 잘해볼게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4명은 좀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그나마 찾아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책임이 조금 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뭐 그래서 돌돌이 말고 막 희한한 그게 취해 있던데 그건 왜 그래요? 뭔데요? 그게 뭐 합니까? 그래서 사실 아. 한동훈과 이준석이 지금 침을 열심히 흘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침을 흘리고 있다. 왜냐면 지금 어쨌든 말씀 주셨듯이 친윤 그룹들이 여전히 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인식이 네. 다 퍼져 있으니까 요거에 어떻게 한번 내가 뚫고 들어가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뭐 결국 또 이준석 씨 얘기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예. 얘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해야 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국민의힘으로 가고 싶었는데 네. 그 강제 그 완주를 하게 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려고 명분을 잡고 있는 것 같다. 네. 하지만 그렇게 되든 그게 아니든 본인 앞에 놓인 그 여러 가지 그 책임져야 될 일 이런 게 너무 많다. 지금 재병청원도 60만이 거의 다 왔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예, 빨리 혹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못 하셨다면 마지막까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청원 동의. 예, 우리 뉴스 인사이다, 뉴스 토마토 구독 좋아도 해주시고요. 네. 또 지금 말했던 것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의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